생의 마지막조차 돈이 가로막는 시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종교인 인권활동가 그리고 무연고 추모의 집에 유골을 봉안해둔 지인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착한 무연고 추모의 집에는 간판 하나 없었습니다. 표지판도 없는데 혹시나 지인을 추모하러 온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작년에 단체들이 문제 제기하여 추모관 입구에 허술한 상석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017년부터 빈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세계 빈곤철폐의 날쯤에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지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유골을 모셔둔 곳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무 때고 미리 연락을 하면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이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시 개방되는 다른 봉안당과 달리 1년에 한 번 개방되는 무연고자 봉안당에서 무연고 사망자들과 생전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이 고인을 찾아와 추모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무연고 사망자는 무연고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무연고 사망자는 3,600명이었고 이 중 실제 연고가 있으나 병원비나 장례비 등 돈이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한 사람이 2,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즉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사망한 수원의 세 가족도 연고가 있으나 시신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완전히 연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과 우애를 다지기도 합니다. 즉, 무연고 사망자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 중심의 접근인 것입니다. 장사법에서 규정한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치료보호 또는 관리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입니다. 만약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공장례 문화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더구나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혈연가족 중심의 사고는 죽음마저 쓸쓸하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교류가 없이 단절한 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했던 부양의무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가로막는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양의무 제도는 가족에게 돌봄이나 지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접근 자체도 문제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 수십 년간 만나지도 않는 서류상의 가족이 있다고 복지제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도 비슷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에는 혈연 가족이 아닌 오가는 건물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관계 연고를 인정하는 죽음의 절차, 애도의 절차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는 혈연 중심의 장례 자격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걸립니다. 사망진단서는 친족이어야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거나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돌본 지인이 있더라도 장례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망자가 내 장례를 맡아줄 사람을 지정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쓸쓸한 것은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장례 절차나 의식 없이 바로 화장에 들어갑니다. 애도의 시간이나 의례가 삭제됩니다. 망자의 끝을 지켜보며 보낼 수 있는 죽음의 의례, 망자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할 절차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무연고 사망장에 대한 장례 지원이 돼
합동 장례를 치릅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공영장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기초생활수급자, 2015년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12조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규정에서 장례 지원을 시장 등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 죽느냐에 따라 생의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물론 서울시처럼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영장례를 위한 지원이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영장례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 9곳과 기초단체 49곳으로 총 58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표지판도 없는 무연고자 추모의 집은 그들의 죽음이 여전히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모제에서 백광현 동자동 주민은 이곳에 모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아니냐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자동에서만 40명이 죽었습니다. 저도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리울 때 상시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도 쓸쓸하게 있지 않게 우리 동네 주민이라도 볼 수 있게 열어줬으면, 추모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많은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 꽃을 들고 온 사람, 막걸리를 들고 온 사람 등 다양한 조문 물품을 들고 추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망자의 사망일과 이름을 들고 와 봉안된 유고를 보며 조문을 합니다. 물론 고독사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연이 없어 고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인 애도를 거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절차를 만들면 됩니다. 2021년부터 고독사법이 만들어져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외롭고 쓸쓸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비용 문제와 혈연 중심의 접근으로 제한당하지 않게 이제라도 공영장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함께 맺은 연을 새기는 것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망자가 뜻한 대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가 가난하든 어떤 가족 관계를 가졌든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가난한 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